위대한 상인의 비밀 제9장 두 번째 두루마리.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리라. 사랑이야말로 모든 성공 뒤에 은밀히 감춰진 위대한 힘이다. 무력은 방패를 깨뜨리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에 보이지 않는 힘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열 수 있다. 내가 이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할 때까지 나는 한낱 시장의 행상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랑을 나의 가장 큰 무기로 만들 것이며 아무도 그것의 힘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논리를 반박하고 나의 말을 불신하며 나의 차림새나 생김새를 거부할지도 모른다. 심지어는 내가 물건 값을 깎아주어도 의심의 눈초리를 던질지 모른다. 그러나 나의 사랑은 마치 차가운 땅을 어루만지는 햇빛처럼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으리라.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리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는가? 이제부터 모든 사물을 사랑으로 바라봄으로써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나는 태양을 사랑하리라. 나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러나 소낙비도 사랑하리라.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니까. 나는 밝음을 사랑하리라. 나의 갈 길을 밝혀주니까. 그러나 어둠도 사랑하리라. 별을 볼 수 있게 해주니까. 나는 행복을 사랑하리라. 내 가슴을 가득 채워주니까. 그러나 슬픔도 사랑하리라. 나의 마음을 가다듬어 주니까. 나는 당당히 보상을 받으리라. 내 노력의 대가니까. 그러나 난관들도 환영하리라. 나에게 도전이 되니까.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리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하겠는가? 나는 나의 적을 찬양하리라. 그러면 그들은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또한 나의 친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나의 형제가 될 것이다. 항상 칭찬할 거리를 찾을 것이며 절대로 뒤에서 남을 욕하지 않으리라.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지면 차라리 나의 혀를 깨물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어지면 지붕 위에 올라가 큰 소리로 외치리라. 새와 바람, 바다 그리고 모든 자연이 그의 창조주를 위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가. 그러니 내가 창조주의 자녀들에게 같은 노래를 불러주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이제부터 나는 이 비밀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바꾸어 가리라.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하리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는가? 나는 모든 부류의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비록 감춰져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존중받을 자질을 갖고 있다. 그들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의혹과 미움의 벽을 나는 사랑으로 허물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 나의 사랑이 그들의 영혼에 다다를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리라. 나는 야망을 가진 자를 사랑하리라. 그들은 나를 분발시켜 주니까. 그러나 실패한 자들도 사랑하리라. 그들은 나에게 교훈을 주니까. 나는 강건한 왕들을 사랑하리라. 그들도 결국 인간이니까. 그러나 온순한 자들도 사랑하리라. 그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부유한 자들을 사랑하리라. 그들은 어쨌든 외로우니까. 그러나 가난한 자들도 사랑하리라. 그들은 주위에 많으니까. 나는 젊은이들을 사랑하리라.
그들은 신념을 품고 있으니까. 그러나 늙은이들도 사랑하리라. 그들은 지혜를 가졌으니까. 나는 예쁜 사람들을 사랑하리라. 그들의 눈은 슬픔을 담고 있으니까. 그러나 못난 사람들도 사랑하리라. 그들은 평온한 영혼을 지녔으니까.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리라. 그렇다면 나는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 사랑으로 대하리라.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나의 무기이듯이 사랑은 또한 증오의 화살과 분노의 창을 막아주는 나의 방패가 된다. 불운과 낙담들은 나의 새로운 방패에 부딪히면 보슬비처럼 약화될 것이다. 나의 방패는 시장에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며 내가 혼자 외로울 때 나를 지탱해 줄 것이다. 사랑의 방패는 절망의 순간에 나를 부추기고 흥분의 순간에는 나를 가라앉힐 것이다. 이 방패는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강해져서 나를 더 잘 보호하며 어느 날 내가 이 방패를 집어던지고 사람들 앞에 나아다닐지라도 나의 이름이 인생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높이 받들어지리라.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리라.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를 떠올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리라. 소리내 말하지 않는다 해도 그 말은 나의 눈을 통해 반짝이고 이맛살을 펴게 하며 내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의 마음도 활짝 열릴 것이다. 그의 마음이 나의 사랑을 느낄 때 어찌 내 상품을 마다하겠는가?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는 내 몸과 마음, 영혼, 그리고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점검하게 되리라. 나의 몸이 요구하는 것에 너무 탐닉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청결과 절제로서 나의 몸을 소중히 다룰 것이다. 나의 마음이 악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노인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마음을 앙양할 것이다. 나의 영혼이 만족하여 해해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명상과 기도로서 영혼을 채울 것이다. 나의 가슴이 좁아지거나 인색해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내 가슴 속에 온정을 나누고 키워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리라. 지금부터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하리라. 이제 증오할 시간은 남아있지 않다. 오로지 사랑할 시간밖에 없으니 이 순간부터 나의 핏줄에서 모든 증오를 없앨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인간 중에 으뜸 인간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리라. 나는 사랑으로 매상을 100배 이상 올리는 훌륭한 상인이 되리라. 내가 다른 자격이 없을지라도 내게 나는 사랑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다. 반면 내게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가졌다 해도 나는 실패할 것이다.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리라. 그리고 나는 성공하리라. 어, 2025년도 7월도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7월 27일 주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0시 20분이네요. 회사를 갑작스럽게
퇴사하고 지난 13일 주일부터 하여 이제 개인의 신분으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요. 회사 재직자로서 살던 시간은 이제 어제의 이야기가 되었고, 저는 이제 구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4일부터 하여 오늘 26일까지, 그리고 오늘이 주일 이제 27일이 되었는데요. 파트타임 잡을 이리저리 찾아서 이제 구직 신청을 하고 하였습니다. 잠시간 간단한 목표를 세웠고,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의 절반 이상을 꼬박꼬박 이제 적금과 예금에 이제 넣고 있었는데요. 매달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제 적금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갑자기 멈추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던 캐시플로우가 멈췄죠. 그래서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파트타임 잡을 구해가지고 지금 2주의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일한 날을 보니 한 10일 정도를 일을 했어요. 14일 월요일에는 회사의 인사과에 관리부에 한 번 더 들러가지고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 그 복사본을 제출하고, 그리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 첫날이 지나갔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다음날 화요일부터 해서 번성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파트타임 잡이 시작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를 불러주는 곳이 연락이 왔습니다. 메시지가 떠서 확인을 해보니 어디인가 보았더니 이제 인천 송도예요. 송도에 있는 인천세관에 있는 지정장치장의 컨테이너 적출을 하는 그 인력을 모집하는 그 파견업체였어요. 이지 네트워크라는 파견업체에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간단한 식사를 하고 이제 첫 파트타임 이제 출근을 했죠. 그래서 평소에 잘 가지 않던 길로 해서 이제 암물류 단지로 해서 인천 세관 본부가 있는 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라는 곳 인천지사 지정장치장 보세창고에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거의 보세창고를 퇴사하고 돌고 돌아 거의 한 4년여 만에 찾아간 보세창고 일을 하였는데요. 역시나 힘듭니다. 힘든 일이고, 컨테이너 적출이라는 작업이 사람 인력 손으로 컨테이너에 실려온 적입된 물건을 이제 바깥으로 이제 분류를 해내서 빼내는 작업인 거죠. 그 작업의 인력 작업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확실히 월요일은 쉬었고,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화, 수, 목, 금 4일을 연속으로 쭉 일을 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약간 손가락 이 마디 관절이 부자연스럽다. 이제 뭔가 관절이라든지 근육에 이제 신호가 온 거죠. 아, 무리를 했구나. 평소 잘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썼구나 하는 느낌이 왔는데, 목요일, 금요일로 넘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어디에 통증이 오냐, 옆구리에 담이 와요. 옆구리 담이 와서 풀리지를 않습니다. 한번 담이 생기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무거운 중량으로 보통 30kg 이상의
그 남대문, 동대문으로 가는 의류, 원단 등을 취급하는 그런 이제 화주들의 물건들이 많이 실린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힘을 많이 써야 되고 순간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물건들을 혼자서도 번쩍번쩍 들어 옮겨야 되기 때문에 힘을 많이 썼었죠. 그리고 똑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 작업을 하다 보니 옆구리에 담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체에 부담을 느꼈던 곳은 이제 관절이었는데, 무릎 관절이 평소와 다른 걸 느꼈어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어요. 관절이 부었다고 해야 될까요? 관절이 뻣뻣하고 부은 느낌. 그리고 무릎을 구부렸을 때 왼쪽과는 달리 오른쪽 무릎은 뭔가 불편감이 있었어요. 동통이라고 하나요? 어떤 통증이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이걸 계속 하면서 이 일로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죠. 아무튼 4일간 이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지정장치장 적출 작업자로 일을 하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어디로 갔냐면은 인천 그 영종도로 갔습니다. 새벽에 영종도로 가서 새벽 6시 반부터 해서 8시 반까지 2시간 동안 파트타임으로 다이소에 이제 들어오는 새로운 물류, 화물을 차에서 하차하고 분류를 해서 그 각 층마다 그 해당하는 물품을 분류해서 올리는 작업을 했어요. 2시간 동안 하고 땀나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죠. 그리고는 이제 20일이 되고 찬양을 부르고, 이날이 주일이죠. 주일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찬양대로서 노래하는 건데 부르고, 그리고 신속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청년부 예배 시작하기 또 한참 전인 시간에 이미 집에 도착을 해버렸습니다. 오후 한 2시 좀 넘어서 도착을 해서 푹 쉬었습니다. 쉬고 월, 화 또 이틀 동안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지사를 가서 또 이틀 동안 지정장치장 컨테이너 적출 작업자로 이틀 동안 일을 했죠. 여전히 이두근이라든지 오른쪽 팔 이두근이 또 통증이 와가지고는 이게 근육통이 풀리질 않습니다. 그만큼 신체에 무리가 된다는 사인이겠죠. 그래서 그 사인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게 6일간의 이제 무역개발원 일을 끝내고 수요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시작하는 지역산업 맞춤 채용 연계 과정에 전기교육 과목으로 이제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을 보고 면접 가운데 들은 그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 담당하는 여직원의 설명을 들었는데, 혹여 이제 9월 3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교육 전에 생계를 위해서 이제 파트타임이라든지 알바 활동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의 하나가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알바를 그냥 무작정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이제 자각을 하게 되죠. perception, 자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파트타임 잡이 계속 이어지는 거였거든요. 아무튼 그 자각을 한 이후로 이제 그날 오후 3시에는 이제 인천 중구에 있는 CJ 대한동원에 갔습니다. 택배 상차를 하기 위해 갔는데 한 4년 5년 전에 갔던 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회사 직원 소속으로 가서 일을 하던 곳 바로 옆 건물이었는데 정말 낙후된 건물이고 사람도 없고 무언가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사람들도 하나같이 일에 쩌들어 있고 피곤에 쩌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죠. 뭔가 일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면서 이상하다고 여겼던 것 중 하나는 나는 하루 일하러 온 알바생인데 왜 알바생을 사업자로 기재해 놓았는가 하는 부분이 의문이었어요.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로 같은 동업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계약서 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해가지고 사업소득세 3.3%를 떼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하나 보다, 대한통운 등등 해서 택배 관련된 업종들은 다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와, 그러니까 갑과 회사와 근로자로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가 갑과 갑의 관계로서 계약을 맺고 실제 일을 함에 있어서는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하는, 일을 하는 장소가 존재하고 일을 하는 시간이 존재하는, 그리고 누군가의 지시와 작업 지휘를 총괄하는 반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로 계약이 엉뚱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게 나름 소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소에도. 그래서 가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리 이쪽 분야에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처음 일을 하러 간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붙이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일머리가 어떻게 되고 본인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의 일을 도와주고 함께 일을 하면 됩니다 하는, 그렇게 리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어떻게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는 잠시 이제 폭염기가 있는 날씨라 나와가지고 한 10분 정도 다시 쉼을 얻는, 쉬고 다시 들어왔죠. 일을 하기 위해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쭈뼛쭈뼛대고 있으니까는 컨테이너 상차를 하는 어느 아저씨 한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서 있냐고, 들어와 일을 해라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기는 처음 온 사람들에게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조차 해주지 않나요? 이렇게 했더니 그런 거 없고 그냥 일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나왔죠. 딱 1시간 근무를 하고 중도 퇴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CJ 대한통운에서 한 택배 알바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죠? 그래서 잠깐 고민을 하다가 급여를 좀 덜 받더라도, 좀 일당을 좀 적게 받더라도 그래도 내가 더 안전하고 수월한 환경으로 일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그만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이제 밤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구직 활동을 했는데 알아를 봤죠, 알바를.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인천 신항에 있는 SINL이라는 이제 보세 창고로 갔습니다. 가서 물품을 포장하는 업무를 했어요. 뭐 주방 기기 등등을 다루는 이제 수출입 업체인데 중국에서 수출해 들어온 가전 물품, 뭐 후라이팬 같은 가전 물품에다가
다시 재포장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홈쇼핑에 다시 이제 물류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중간 업체로 보여지는 아무튼 그 일을 했습니다. 하루를 충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다른 데를 알아를 봤죠. 왜냐면은 면접을 보고 이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사람이 그 인력개발원에서의 그 지역산업 맞춤형 채용 연계 정기교육 수강을 할 수 있는, 교육 들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이틀을 연속으로 일을 하면은 16시간 근로가 되니 주 16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용보험에 혹시 가입되는 거 아닐까? 이런 노파심도 있고, 그래서 다른 곳을 또 정해가지고 또 갔습니다. 이날도 저녁에 이곳저곳 많이 올렸는데 아침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실 수 있냐고 해서 가겠노라고, 일을 하겠노라고 했죠. 여긴 또 처음 가보는 곳이었는데 인천 북항에 있는 원창동 냉동 창고였어요. 보세 창고죠. 여기도 이렇게 갔는데 여기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점심시간이 될 쯤에 이제 문자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보니 눈이 동그래지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루 일하러 온 알바생인데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8개월간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뭐 저와 일절 상의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제 주민등록번호도 그렇고 이름 사인 다 그 이제 소개하는 이제 도급업체 관리자가 본인이 직접 사인하고 글을 쓰고 동그라미를 치고 했더라고요. 그거를 보내왔더라고요, 저한테. 어쨌든 하루 일을 하러 왔으니 점심시간이고 마무리를 지어야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받았죠. 문자로 받은 거를 다시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은 원래는 그 간단한 화장품을 포장하는 것으로, 뭐 랩핑하고 등등 하는 것으로 이제 계약서 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 하는 일은 김치, 냉장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김치들을 다 끄집어내시더니 그거를 이제 팔레트 위에 재분류 작업을 하고 수량에 맞추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랩핑하는 작업까지. 랩핑을 기계로 하지 않고 사람 인력 손으로 직접 그걸 다 돌리더라고요. 그거를 오전 내내 하고 비로소 이제 오전에는 한 번도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을 하고 10시, 11시, 2시간 20분 동안 일하고 이제 일찍이 밥을 먹으러 가더라고요. 다른 곳은 다 이제 식대를 주고 밥을 직접 싸와서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 가서 밖에 나가서 오랜만에 이제 한바 집이라고 하죠. 한식 뷔페 집에 가서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고 돌아와서 오후에는 또 일과를 일찍 시작합니다. 12시 20분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이제 포장을 하는데 화장품 포장 작업을 합니다. 뭐 영양식품 같은 보충제, 서플먼트 이제 포장을 하는데 그걸 이제 오후 내내 하는 작업이었죠. 오후 6시까지 그렇게 하고 일을 마무리 짓고는 퇴근에 집에 돌아오는 시간에 바로바로 일당이 이제 사업소득세 3.3%를 떼고 입금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알바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근로계약을 맺고 4대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하루하루 이렇게 생활비를 벌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분명히 하루 일하러 온 근로자요, 노동자인데 개인 사업자로 둔갑돼 있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를 띄고
사회보험, 4대 보험과는 관계없이 소득세를 떼는 거죠. 이렇게 이제 2주간의 과정을 모두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들을 전부 다 열어보고 확인을 해봤죠. 지금 내가 저축하고 모아놓은 돈의 잔고가 어느 정도 되는가 했더니, 굳이 알바를 하지 않더라도 한 2달여 시간, 1달여 시간, 교육원에 입학할 때까지의 시간 동안에 굳이 이것저것 따지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되기 위해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할 자리를 찾아보고, 또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하지 않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또 환경을 알아보고, 하지 않더라도 않아도 될 만큼의 충분한 이제 적금되어 있는 예금이 넉넉히 있는 걸 확인하고, 굳이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일터에서 알바하면서 보내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부분이죠. 제가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한 3년여 시간간 동안 버는 월급에서 거의 적게는 한 60%, 많게는 거의 한 80% 가까이를 적금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2, 3년 동안 모여있는 그 은행 계좌에 넣어놓은 적금액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반년 정도 새로운 직장에 구직할 때까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보름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녹음해 봤습니다.